여러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고 전국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되니까 이제는 경제에 대한 2차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차 대유행 때는 아주 잠깐 경제의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차 대유행 때는 큰 충격이 있었는데 1차 경제 대유행 때 그 충격만큼 2차 경제 충격도 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내년 1월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1월 초. 1차 경제 충격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2차 경제 충격도 내년 1월, 2월이 최악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1차에 덮였을 때 대유행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급전직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야말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대유행 때는 1차 대유행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바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차 대유행 때는요. 일단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충격이 1차 때보다가 덜하겠지만 분명히 충격이 온다. 여기에는 가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어떤 가정이 붙느냐?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했을 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러분,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가 이미 3단계다. 3단계 격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2차 경제 충격은 온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초. 1차에 이어서 2차가 내년 1월에 오겠다. 이렇게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말입니다. 이미 그런 전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전조가. 첫 번째 전조는 보면 이 10월에 소매 판매가 보면 0.9%가 떨어졌어요. 0.9%가. 지난 7월에도 지금 6% 가까이 떨어졌었죠. 지난 7월에 떨어진 게 이게 2차 대유행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때도 소매 판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소매 판매가 이렇게 0.9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아직 3차 대유행이 되기 이전이잖아요. 이전에 이미 소매 판매가 오그라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 소비가 떨어진다는 건데 민간 소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에 그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3분기까지 민간 소비가 떨어진 걸 보면 4.4%나 떨어졌습니다. 4.4%. 정부 소비는 5.8% 늘어났지만 정부 소비는요. 민간 소비에 대하면 택도 안 됩니다. 민간 소비 규모가 월등하게 더 큽니다. 근데 지금 민간 소비가 4.4%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은요. 결국은요. 또 한 번의 침체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미 10월에는 소매 판매가 떨어졌고요. 민간 소비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정부 소비를 늘려본들 결국은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우리 국내 총생산 GDP가 GDP 중에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46.9%까지 올라갔어요.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가 올라갔다면 GDP는요.
민간 소비, 소비 분야, 투자 분야, 수출 분야가 있잖아요. 결국은 투자나 수출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수출은 사실은 전체 우리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도 한 40% 되거든요. 예. 투자가 한 20%, 소비가 한 20% 이렇게 차지하면서 소비와 수출이 양대 산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건 수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고요. 아니면 투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가 1분기, 3분기까지 보면 수출은 그렇게 많이 늘은 모습은 안 보입니다. 결국은 투자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투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는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게 1차, 2차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지 않아도 본 듯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저도 실물 경제가 좀 좋아진다, 수출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자료에도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97.9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100이 기준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는 소비가 좀 회복되면서 실물 경제가 그나마 따라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다가오면서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은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소비뿐만 아니에요. 3차 대유행은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유럽은 사실상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벌써 통제 불능 상태에 거의 빠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리 두기를 봉쇄령에 가깝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충격에 이어서 경제 2차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내수가 중심이잖아요. 그중에 내수 중에서는 소비가 월등하게 높고요. 그러면 소비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는 2차 충격에 가깝게 온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점점 봉쇄되는 곳이 많아진다. 그럼 우리가 수출이 좀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 그럼 2차 충격이 수출과 내수에서 동시에 올 수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대유행 못 잡으면 내년 초 경제 쇼크는 어쩔 수 없는 상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경제 쇼크는요. 1차보다는 깊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1차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차보다는 깊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충격은요. 결국요.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이 그만큼 이익을 못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의 이익을 그만큼 못 내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다가 구조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제대로 살아나는 게 없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지금 쭉쭉 올라가는 모양새지만 나머지 제조업들은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한계 기업, 좀비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2차도 이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2차까지 갔을 때는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가 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점점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꼭 있잖아요. 1차보다 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2차 지금 3차 대유행이 언제 잡힐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게 1,000명, 2,000명까지 간다면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